여러분, 혹시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라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이번 면접 왠지 망할 것 같은데 싶으면 여지없이 그 면접은 떨어지고, 이 관계 왠지 오래 못 갈 것 같다 라는 직감이 들면 결국 엄청 힘들다가 끝나고, 이상하게 내가 예감했던 안 좋은 시나리오들은 현실이 되는 경험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 촉이 좁고 뭔가 예지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겪어온 그 경험들에 대해 다른 심리학적 해석을 제가 제시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 나쁜 예감은 정말 틀린 적이 없는 걸까? 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마틴이 정립한 개념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초기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행동이 실질적인 결과에 악영향을 주면서 결국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에너지나 마법 같은 심리적 주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비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자기 충족적 예언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믿음의 형성.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인 예감을 먼저 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의 변화. 이 믿음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 발생. 바뀐 나의 태도와 행동이 실제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실패 상황들의 결과값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 결과를 보고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안 좋은 예감은 꼭 들어맞는다니까? 라며 자신의 예지력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내가 직접 결과를 만든 중간 과정은 망각한 채 처음 나의 잘못된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며 또 다른 비극을 예언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과정인데요. 자,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의 과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불행이 닥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의 핵심은 외부의 불운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안 좋은 결과와 비극을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면접을 앞두고 이번에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도 반응을 합니다. 긴장이 더 심해져 뇌 안에서 할 말들이 꼬이고 말을 더듬고 자신있게 답변을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뇌에서 봐봐, 내가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내 예감이 맞았다니까?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특히 관계에서 이 애착 문제가 있는 경우 이 현상은 자주 나타나는데요.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먼저 떠나겠지? 라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행동이 나올까요? 상대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열통이고 백통이고 전화를 한다던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참고 기다리며 그 순간을 혼자서 온갖 상상과 돌아버리는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다 그 상대가 전화가 오면 반갑게 이쁜 목소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상대는 그 사람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과 압박 행동들에 지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또 생각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먼저 떠날 줄 알았어. 라고. 심지어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럴 거면 헤어져 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해놓고 막상 상대가 진짜 그래 헤어지자 라고 그 말에 동의해 줌에도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상대가 떠난 게 아니라 본인이 상대를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건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예언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인간에게 과거 불확실성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기에 우리는 현재 무의식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원시시대에서는 풀숲이 흔들릴 때 저게 호랑일까 바람일까 고민하며 불확실성을 견디고 버티느니 차라리 무조건 호랑이다 라고 결론 짓고 도망친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뇌 입장에서 불확실함을 견디느니 차라리 최악을 확정짓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현대사회에서 이 호랑이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나 거절,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들이 있죠.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실패하면 우리 뇌는 내 예상이 맞았다 라는 확신과 함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얻습니다. 반면 이번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충격과 함께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네. 올바른 전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이 위험한 점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을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자기 파괴적 기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의 큰 약점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는 실패할 거야, 이 관계는 끝날 거야, 쟤는 나한테 오늘도 졌다이로 해서 나의 하루를 망칠 거야 와 같은 부정적 자동사고에 매몰돼서 비극적 미래를 예상하는 나를 발견하셨다면 그 순간 이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고 내 행동이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의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입니다.